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미 부장님과 함께 NCS 내성공사를 맡은 교사 김유식입니다. 다들 코로나 시국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집에서 잘 지내고 있죠? 혹시나 몸에 이제 뭐 발열이나 기침, 감기 증상이 보이거나 아니면 몸살이나 음, 기타 이상 증세가 발현이 되면 각 그 1339나 이제 담임 선생님들 이제 아니면 학교에 연락을 해서 이제 적절한 대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프지 않고 학교로 돌아오길 기도하겠습니다. 학교에서도 여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돌아오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내성공사는 이제 NCS 내성공사 과목인데 이러한 내성공사 과목을 학습하기에 앞서서 NCS가 무엇인지, 그리고 NCS 교과목은 기존 교과목과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NCS 교과목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 강좌에서는 NCS 정의, 아이고 넘어갔네요. NCS가 무엇인지, NCS에 대한 정의, 그리고 NCS 교과목이 기존 교과목이 어떻게 다른지, NCS 교과목에 대한 특징, 그리고 NCS 교과목을 배우는 방법에 대한 학습 자료를 받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NCS가 무엇이냐? NCS는 내셔널 컴피턴시 스탠다드라고 해서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을 의미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법조항을 한번 찾아왔는데, NCS는 자격 기본법 제2조 2항에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 부분별로 수준별로 체계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국가에서 산업 현장에서의 업무를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체계한 것을 의미하죠. 이 말은 국가가 기술 영역을 보다 세분화하여 국가 경쟁력 제고나 발전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표준 모든 사람들이 보고 바로 그대로 쓸 수 있게 법으로 제정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법으로도 만들어져 있죠. 이거를 조금 더 이제 프로세스에 맞춰서 어떻게 되는지 보면, 먼저 어 산업 현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이제 쓰이는 기술과 소양을 이제 어떻게 나라에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표준화할지를 고민을 했는데, 산업 현장과 고용노동부 그리고 교육부가 함께 이 표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선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쓰이는 기술과, 그리고 그 기술들을 쓰는 이제 소위 회사 생활이라고 하죠. 그런 직업적 소양을 갖추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추출을 하면, 이런 기술이 필요하고 이런 능력이 이제 우리가 같이 회사 생활할 때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정해주면, 고용노동부가 이를 국가 직무 능력 표준, 즉 NCS 못해죠. 이거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 직무 능력에 맞춰서 표준을 만들어 놓으면 이제 학교인 교육부에서 직무 능력, 즉 회사에서 쓰이는 직업 기술과 직업 기초 능력, 회사에서 생활하는 직업 소양, 사회생활이라고 하죠. 이러한 능력을 구분해서 이제 가르치죠. 여러분 2학년 때 직업 기초 능력 평가를 보면 이제 회사에서 어떤 물건 사와라, 아니면 어떤 제품에 대해서 분석해라, 이런 문제들이 있는 시험을 쳤었죠. 그러한 직업 기초 능력과 이제 직무 능력, 회사에서 실제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쓰일 기술들에 대해서 우리 학교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걸 어떤 거에 근거해서 배우냐? 고용노동부와 산업 현장에서 정리된 이 국가 직무 능력 표준에 의해서 가르치 됩니다. 이런 NCS에서 나온 요 능력들을 배우고 나면 선생님 이걸 어디서 이제 써먹으려고 이렇게 배우는 건가요?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교육이 끝나고 나면 이제 산업 현장에서는 직무 능력 평가, 즉 어떤 우리 회사에서는 이런 기술들이 필요한데 이 학생이 이걸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직무 능력 평가, 그리고 직업 기초 능력 평가. 이 학생을 우리 회사원으로 받았을 때 우리 회사에 필요한 어떤 대화 소통 능력, 아니면 문제 해결 능력, 아니면 수리적 계산 능력, 이런 것들을 되는지에 대한 직업 기초 능력 평가를 통해서 이 친구가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을 얼마큼 이행했는가를 판단합니다. 이를 통해서 산업체는 여러분이 회사에서 직접 쓸 수 있는 기술을 익혔는지 파악을 하고, 여러분은 기침이 나와서 잠시 끊었다 갔습니다. 산업체에서는 여러분이 필요한 능력을 갖추었는지 평가를 하고, 여러분은 이제 딱 회사에서 쓸 것만 이제 보다 전문적으로 배워서 가는 체계가 완성이 되는 거죠. 즉 NCS는 이러한 체계적인 틀에 기준을 맞춰서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체계 속에서 이제 배운 게 NCS인데, 이런 NCS 교과목의 특징이 조금은 이제 기존 교과목이랑 달라야겠죠. 이 다른 점이 무엇이 있냐?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이 NCS 과목의 특징을 5가지를 뽑자면, 첫 번째 이제 직무 수행 중심으로 교과목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 이론 중심의 현장과 동떨어진 내용이 아니라 산업체에서 쓰이는 기술을 바탕으로 그 기술을 이제 세분화해서 여러분이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이 기술만 알면 다른 일을 못해도 그 일만큼 확실히 끝낼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NC의 교과목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즉 이론보다는 실습을 통해서 보다 정밀한 전문적인 직업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게 NCS 교과목입니다. 두 번째로 공개된 학습 모듈을 갖고 있는 게 NCS 교과목인데, NCS 교과목은 교재가 종이로 된 교재가 별도로 따로 없습니다. 학교에서 준비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기 좋게 실제 출력을 해서 이제 따로 학교에서 편집한 건데, 이것은 여러분은 좀 더 보기 편하라고 만든 거고, 요 다음 차시에서 알려주겠지만 NCS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제 이걸 각 기술에 대해서 이제 그 기술을 배우는 산업 환경, 그리고 그 직무에 대한 기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정보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온라인상에 공개를 하고, 여러분들이 내가 이 기술을 배우고 싶다 그러면 언제든지 온라인 NCS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여러분이 학습 모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교과목 같은 경우에는 그 교과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교사들이 아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접근이 조금 어려운 기술들이 많았거든요. 아니면 교재 자체가 대학 교수님들 수준으로 작성이 돼 있어서 조금 어려웠는데, NCS 교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기술은 고등학생이 배워도 된다 그러면 3등급, 그 학생보다는 이제 대학생 정도는 돼야지 배울 수 있다 그러면 4등급, 대학을 끝나고 이제 실제 현장에 들어가 있는 수준이 돼야 한다 그러면 5등급, 이런 식으로 나눠 놨습니다. 그 등급에 맞게 조금 더 배울 수 있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내가 원한다 그리고 능력이 된다 그러면 조금 더 그 기술에 대해서 쉽게 접근할수록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NCS 교과목의 다른 특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과정 중심 평가가 있는데, 이 과정 중심 평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이제 우리가 수능이나 다른 뭐 어떤 자격증 시험을 보더라도 딱 1년에 한두 번밖에 없는 시험을 통해서 결과를 봤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능력을 발현할 기회가 너무 적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를 좀 찾아보다가 이제 교육부랑 산업체에서 이제 합의를 본 게, 그러면 특정 내용에 대해서 배우면 그러면 우린 됐고, 어떤 거는 실습에 대해서 정밀하게 보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과정 중심 평가로 통해서 이제 좀 이론 같은 부분에 대해, 이론이나 아니면 필요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이수만 한 걸로, 그리고 실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실제 과제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즉, 한 번의 평가가 아니라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쭉 기록에 남겨놨다가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그 중간중간 평가했던 그 평가 결과를 가지고 이제 최종 평가를 하는 게 과정 중심 평가입니다. 이런 과정 중심 평가의 기준이 뭐가 되냐? NCS 교과목이 되는데, NCS 교과목 같은 경우에는 능력 단위별로 하나 나눠져 있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 1번부터 10번까지 능력 단위가 있는데 오늘은 시간이 안 돼서 1번부터 3번까지 했다. 근데 4번은 너무 어려워서 5번부터 하고 싶다. 그럼 5번부터 학습을 해도 되는 게 이런 NCS 교과목의 특징입니다. 단, 내가 가정 중심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NCS 교과목을 이수했다는 것을 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그래서 특성화 고등학교, 아니면 직업계 고등학교, 아니면 직업훈련소, 이런 쪽에서 학습을 하고 그거를 국가기관에 등록을 해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등록된 능력 단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과정 중심 평가를 받을 때 이수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런 NCS 교과목은 다른 기존에 있던 교과목과 다르게 여러분이 배운 만큼, 그리고 수행한 만큼 여러분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과목에 이제 일반적인 평가 기준이 있는데, 이 평가 기준이 다른 교과목이랑 다른 게 절대평가를 지향을 합니다. 절대평가를 지향하는 이유는 기존 교육과정에서 이제 계속 상대평가는 이제 과도한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이제 친구들끼리 조금 사이 안 좋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 그것보다는 우린 기술을 어느 정도 수준만 이루면 되니 최소한 그 능력만 넘어서면 그 기술을 할 수 있는 걸 판단해도 되지 않느냐. 이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술을 할 수 있냐 없냐, 이걸 기준으로 이제 평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상대방이 나보다 잘한다고 해서 더 잘난 게 아니고, 내가 상대방보다 못하다고 해서 더 못한 게 아니라, 내가 어느 기술을 할 수 있냐 없냐, 즉 능력 중심으로 할 수 있냐 없냐를 평가하는 절대평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이랑 다르게 친구들이랑 협력하면서 하면 좀 더 좋겠죠. 마지막으로 NCS 채용이 이제 NCS 교과목이랑 많이 연관이 돼 있는데, 이 이유가 뭐냐, 이제 한전이나 뭐 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이제 공사 업체나 이제 즉 공기업이나 이제 공무원 이쪽으로 갈 때, 이제까지는 계속 이제 학교에서 성적이 좋은 애들로만 뽑았는데, 막상 현장에 와서는 그 직무를 수행을 못하거나 아니면 학습 능력이
능력이 좀 떨어지는 학생 노동자들이 있어서 많이 난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 현장에서 할 수 있냐 없냐를 찾아보면서 교과목을 구상한 게 NCS 교과목이 되겠습니다. 이 NCS 그러다 보니 이제 대기업이나 공기업 이런 데서 NCS 채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직업 기초 능력 평가를 중심으로 이제까지 평가가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이제 2017년도 후반기 채용부터 시작해서 직무 능력 평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직무 능력 평가는 앞서 말했던 현장에서 쓰이는 기술들을 가지고 만든 건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NCS 교과목을 배운다는 것은 NCS 채용을 대비해서 내가 직업 기초 능력과 직무 능력을 배울 수 있는 게 다른 교과목이랑은 조금 더 다른 차이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NCS 교과목을 배우기 위해서 학습 모듈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받아야 할까? 그런 의문이 들죠. 나는 그냥 쌤만 가르쳐 주는 거 배워야지. 그럼 너무 좋은데,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는 거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 게, 선생님들이 다 가르쳐 주고 싶지만 졸업하고 나면 선생님들 더 이상 못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이때 NCS를 어떻게 찾아서 공부를 해야 할지 한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NCS 교과목을 이제 학습자를 받으려면 네이버나 아니면 다음 같은 데서 NCS로 검색을 하면 거의 화면 상단에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는 사이트가 뜹니다. www.ncs.go.kr 요런 사이트가 요 사이트에 들어가면 요런 화면이 전체적으로 뜹니다. 이 화면 중에서 여기 화면 가운데 NCS 및 학습 모듈 검색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화면 가운데 그러면 이렇게 여러 모듈이 있는데, 여기 클릭하면 실제로는 바로 넘어가는데, 이렇게 화면 마우스만 갖다 대면 NCS 학습 모듈, 그리고 예전 거 15년 전 거,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쓰이는 거, 그리고 직업 기초 능력, 그리고 옛날 거, 옛날 학습 모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 학습 모듈 검색으로만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내가 조금 옛날 자료나 다른 자료들, 아니면 직업 기초 능력에 대한 자료들 보고 싶다, 그럼 해당 탭에 들어가면 좀 더 구체적인 자료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학습 모듈 검색으로 들어가서 클릭해서 들어가면, 자, 이렇게 분야별 검색, 키워드 검색, 코드 검색이란 부분이 나옵니다. 이게 각 방식별로 다 다른데, 요 검색 방법을 통해서 들어가면 학습 모듈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분야별 검색을 알아보면, 분야별 검색은 여기 아이콘을 선택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성공사가 어디 있는지 찾아볼 겸 이제 찾아보면 19번에 전기전자가 있죠. 이 전기전자 안에 내성공사가 있습니다. 이 대분류에 들어가면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가 나눠질 겁니다. 이때 능력에 맞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를 찾아가면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중분류, 전기로 들어가면 해당 영역이 있어요. 좀 더 자세히 찾아보면 전기에 전기공사, 그리고 내성공사에 들어가면 이제 해당 영역이 여러분한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어떤 직무 능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어떤 능력들을 찾고 싶다, 그때는 분야별로 검색하면 조금 더 편리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성공사 같은 경우에는 19 전기전자, 1 전기, 7 전기공사 안에 내성공사로 세 분류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 검색 같은 경우에는 나는 분야는 잘 모르겠고, 하지만 해당
직무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키워드 입력에 내성공사라고 입력하면 바로 넘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드 검색은 이제 내가 코드를 알아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대분류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듈이 개발된 연도, 중분류, 소분류 같은 경우엔 과목이나 산업 분야, 그리고 마지막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전 같은 거를 많이 넣는데, 이 코드를 알면 한 번에 검색도 되고, 이제 코드를 중간 소분류까지만 끊으면 그 분류 밑에 있는 것들은 전체적으로 다 보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특정 분야만, 아니면 특정 연도만, 아니면 특정 버전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코드를 자세하게 써주면 보다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내성공사 같은 경우에는 19010701로 들어가면 내성공사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 단위는 마지막 이제 학습 모듈인데, 이 학습 모듈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내가 학습하면서 알아가도록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학습 모듈을 검색해서 들어가 보면 탭을 좀 내려보면 NCS 학습 모듈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내가 PDF로 받고 싶으면 PDF, 옛날 거 받고 싶으면 이력 보기, 아니면 이 내성공사가 왜 생겼는지, CS 능력 단위에 대해서 이제 환경조사나 이제 경력 개발 경로, 아니면 훈련 기준 같은 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료들을 찾아보고 학습에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웠던 걸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면, 먼저 이 학습 자료를 어떻게 받냐, 검색 사이트에서 NCS 찾기, 그리고 상단바에서 NCS 사이트 홈페이지에서 NCS 및 학습 모듈 검색 클릭, 그리고 해당 학습 모듈을 검색하고, 그리고 학습 모듈을 다운받으면 이제 여러분 학습하는 데 도움되는 학습 자료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NCS 교과목인 내성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배울지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됐을까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이제 다 보셨으면 요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카톡으로 남겨주면 조금 더 감사하겠습니다. 수업은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